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한컴라이프케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개인용 보호장비, 방독면 마스크 등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도 매출 분포를 보시면 공공기관, 소방 쪽이죠. 방화복, 공기호흡기, 감염보호복을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산업 현장에는 화학물질 보호복, 방열복, 산업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쪽에는 K5 방독면 그리고 군용 특수 보호의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공기청정기 마스크 같은 것들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산청이라는 이런 국방 방독면 같은 것들 보호의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을 어, 그 한컴 자회사인 한컴 세이프티에서 100%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합병을 진행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2,650억이 필요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두 개의 사모펀드 쪽에 자금을 조달을 받고 전환상환 우선주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를 8월달 IPO 종목들 맛보기를 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주주 구성이 일단 굉장히 깔끔합니다. 최대 주주 물량이 제일 높고 그리고 상장 후에 기존 주주들 물량이 높으며 3개월, 9개월 보호 예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보통 상장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바로 유통되는 경우가 잘 없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지만 세부 내용을 보고 나니까 조금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기존 주주가 아까 얘기했던 자금을 빌려주고 우선주를 발행받은 다음 보통주로 전환한 두 개의 사모펀드가 3개월, 9개월로 보호 예수를 묶었습니다. 어, 지금 이 두 개의 사모펀드에서 공모가 진행되는 주식들의 67%를 구주 매출로 내놓은 상태고요. 최대 주주가 구주 매출로 내놓은 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구주 매출에서 지금 느껴지고 있고 현재 공모가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가게 된다면 3개월 때, 9개월 차 때 충분히 매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더라도 공시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공시가 큰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컴 라이프 케어가 지금 악재가 몇 개 있습니다. 주주 구성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역대 다섯 손가락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안 좋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안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악재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산청을 인수할 때 2,650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리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 2,650억 중에 2,000억은 현재 지급이 완료됐는 상태고 인수할 당시에 몰랐던 것들 중에 그 방위산업청에서 행정처분 소송을 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 비용으로 한컴 라이프 케어에서 산청 전 주주들에게 544억의 소송을 걸면서 이 650억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방위사업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그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한컴 라이프케어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실 비용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상태라서 이제는 역으로 산청의 기존 주주들이 650억을 한컴 라이프케어에서 지급을 하라는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주면 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재 한컴 라이프케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공모 자금에서 구주 매출을 제외하고 37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돈도 이미 우리가 그 상장을 진행할 때 사용 용도를 지정하기 때문에 650억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 650억을 다 대출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에서 금융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브레이크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650억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가 18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현재 연 단기 순이익을 2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의 약 10% 정도가 금융 손실을 발생하게 되고 현재 단기 순이익률이 16%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10%면은 한 1.6%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5%에서 한 1.6% 정도가 꾸준하게 매출에서 손실이 되는 그 금융 손실 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컴라이프케어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타법인 취득자금이 있는데 경기도 용인 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설비 투자와 각종 무형자산을 개선하는 쪽에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소방안전 플랫폼, 산업안전 플랫폼, 그리고 신제품 개발, 해외 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약 80억 정도 운영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농협에게 대출받은 금액이 있고 약 20억 5천만 원 정도를 상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범위 증권 취득 자금으로 30억을 사용할 예정인데 개인 안전 자산을 제품군을 늘리면서 향후에 통합 안전 플랫폼으로 기업을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국내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채무 정리 및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쪽에서 자금이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모 자금을 사용하는 계획 자체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매출의 변화를 보시면은 2019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2020년도에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매출이 크게 하락했는 거는 K5라는 신용 방독면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개발을 진행할 때 방위산업청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특허 10개 중에 4개는 이 개발 기간 중에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이제 특허가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개발을 완료를 하고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한컴라이프케어의 방독면을 발주를 진행하게 되었고 1년에 평균 이 관련되어서 200억 정도의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1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던 한컴라이프케어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이 K5라는 신형 방독면을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K5 방독면 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게 하는 영향을 주는 이 4개의 특허권이 바로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기관 중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6개월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K5 관련된 예산 삭감이 진행이 되었고 그 예산 삭감이 2019년도에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때 당시에 마스크 한 장에 뭐 4,000원, 5,000원 정도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현재는 마스크가 다시 가격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죠. 마스크 생산 공장이 급증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수요 자체는 늘었기 때문에 2019년도보다 살짝 웃돌기는 하지만 2019년도 수준으로 다시 복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현재 이 4개의 특허가 이제 한컴라이프케어에서 독점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도 K5라는 신형 방독면의 일부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이런 처분이 있었음에도 한컴라이프케어에서 독점으로 생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SG생활안전이라는 경쟁회사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한컴라이프케어의 K5 신형 방독면 매출의 일부가 하락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특허를 타사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경쟁 시스템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입찰 경쟁이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주하는 단가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일부 물량은 뺏기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컴라이프케어 공모 정보를 간단하게 체크하자면 5일, 6일, 청약, 10일 환불일 예정이고요. 17일 날 현재 IPO 스탁에 발표는 안 되어 있었는데
기업 설명회 자료에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총 공모 주식 수는 830만 주 정도가 되고 그 중에 25% 정도가 개인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총 207만 주 정도가 되고요. 균등 물량으로 103만 7,791주고 비례 배정은 103만 7,790주가 되겠죠. 여기 50% 이상이 균등 배정이라서 그렇게 되고요. 상장 후에 총 주식 수는 2,767만 4,406주입니다. 공모가는 PER 산출을 통해서 13,7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요 공모 주식 수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총 공모 자금인 1,137억으로 생각보다 큰 규모의 퍼센트로는 적당한 것 같은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큰 규모의 금액이 상장일날 유통이 될 예정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 조금 하락할 수는 있는데 지금 비율 자체가 3.2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기존 주주 물량과 공모 주식 수 외에는 현재 그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장외가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에 사겠다고 증권플러스에 올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기관 경쟁률은 418대 1,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수수료가 없는데 브론즈 등급에서만 2,000원이 발생한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 브론즈 등급의 기준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트에는 공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8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온라인 청약 수수료가 그냥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보가 더 정확한지는 한번 또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매 청구권은 없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사모펀드 두 군데에서 약 553만 주 전체 물량의 67% 총 공모 자금의 758억을 다시 회수해가는 구주 매출을 발생을 했습니다. 상장 후 총 주식수 기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791억이고요. 적용 PER은 18.06 정도가 나옵니다. 해외 비교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PER을 계산을 했는데 27.63이고요. 국내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그 2개 정도는 100조 이상의 규모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라서 사실 이 PER은 약간 형평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이 공모가가 적정 공모가보다 조금은 높게 평가됐다라는 평가들이 조금 있었고요. 장외가는 없기 때문에 PER은 없습니다. 중복 청약 종목으로는 플래티어, 엠노, 딥노이드가 있는 상태고요. 딥노이드는 아직까지 수요 예측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래에셋증권 100%에서 200%까지 청약이 가능한데 100% 최대 청약 시 6억 9,87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대 등급 기준으로는 13억 9,740만 원까지 최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하자면 과도한 공모가 뻥튀기와 눈속임이 현재 판치고 있는 공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상장일날 유통 물량 위주로 종목들을 판단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굉장히 속기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점점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간에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참여해주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눈속임은 앞으로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 산정 시 유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리고 100조 이상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용 PER이 고평가라고 판단. 그리고 2020년도 기준 현재 PER을 봤을 때 18 정도로 저는 분석을 했는데 한컴 세이프티가 산청을 인수할 때 적용 PER이 1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ER도 어느 정도 물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PER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현재도 고평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현재 공모가가 저렴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요 두 가지 이유로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공모자금이 캐파 확장 쪽이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구주 매출 비중이 커서 실제로 사용되는 공모자금이 적은 점이 아쉽고요. 추가로 650억의 지출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독면 사업도 현재 독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해졌으며 마스크 매출도 2019년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컵 라이프 케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균등 배정 정도만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금액이 사실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금액이 공모 주식수 그대로 나오잖아요. 1137억이라는 점이 사실상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다들 굉장히 좋게 처음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더블 뭐 그렇게도 상상하는 희망 회로를 그렸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증권 수수료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면은 경쟁률을 보고 균등 배정 한 주라도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청약을 할 예정이고요. 수수료가 붙는다면은 한 주 정도가 희망 수량일 때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경쟁률을 보고 한 두세 주 이상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수수료도 부담할 생각으로 청약을 진행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상 한컵 라이프 케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런 중복 청약되는 종목들 중에 이제 크게 기대되는 종목들, 사실 플래티어도 크게 기대되는 종목이었으나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없는 중복 청약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크게 재미있는 종목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금을 잘 배분해가지고 청약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한컵 라이프 케어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드려봤고요. 청약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